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수업도 유체 이론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리고 함께 풀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사 시험을 볼 때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는 유체역학 때문에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과 고체 변화에 대한 부착력 사이에 의하여 관 내 액체 표면과 자유 표면 사이에 높이차가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건 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관성력은 뭐냐면 유체가 이동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성력은 외부의 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관성력이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은 뭐예요? 온도차에 의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지고, 이때 위로 유체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위로 상승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력이 있습니다. 점성력은 뭐냐면 저항, 다른 말로 손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유체가 흐르는데 저항, 손실된 에너지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력과 점성력은 그런 개념이고, 뉴턴의 마찰 법칙, 점성 법칙 뭐예요? 타우는 뮤 점성계수 곱하기 dv 이동속도 dy, 그죠? 이동거리,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속도 구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 모세관 현상은 뭐예요? 여기 설명처럼, 자, 액체 사이의 응집력은 뭐라고 했어요? 나타내는 응집력, 유체가 모이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을 뭐라고 했죠? 표면 장력이다라고 했죠. 고체에 대한 부착력, 그래서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에 높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세관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란 뭐냐? 폭이 좁고 긴 관에, 자, 폭이 좁고 긴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를 액체의 모세관을, 자, 얘가 뭐죠? 모세관을 액체에 넣으면, 자, 얘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부착력, 벽면에 달라붙으려는 힘, 응집력, 표면 장력, 모이려는 힘에 의해서 유면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액체 응집력과 액체 관 사이의 부착력의 유면이 변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부착력이 크면 유면이 모세관 내부의 액체의 면이 위로 상승하고, 응집력이 크면 유면이 하강하는 형태가 보이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 뭐랑 같이 묶어서 알아도 되냐면 표면 장력과 묶어서 같이 알아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찌름이 1mm의 모세관을 표면 장력 0.075 뉴턴 퍼 미터의 물속에 세울 때 올라가는 물높이는 약 몇 미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접촉각은 작다라고 가정을 하라. 작다라고 하는 건 몇 도다? 0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에 관련된 높이에 대한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높이 공식 어떻게 된다? H. 모세관이 물이 올라간 높이 H는 감마 D분의 감마는 비중량, D는 모세관의 직경, 4시그마, 4시그마는 뭐예요? 표면 장력,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0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물의 비중량, 저기 물이다라고 했죠.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입방미터 곱하기 모세관의 안지름이 1mm니까 0.001m 곱하기 4시그마 표면 장력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얼마라고 했어요? 0.075 뉴턴 퍼 미터 곱하기 접촉각 세타는 접촉각은 뭐냐면 자, 유면이 올라간다라고 했죠. 부착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는 이 각을 우리가 뭐다? 접촉각이다라고 합니다. 이 접촉각이 0이다라는 거죠. 코사인 0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코사인 0은 뭐다?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 약분되죠. 자, 분모의 미터, 그쵸? 분자에 있는 미터에 약분되니까 남는 건 뭐다? 미터만 남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3061 미터,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밀리미터로 바꾸면 30.61 밀리미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 몇? 30mm에 관련된 자,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다? 모세관에 올라가는 높이이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관련된 높이에 관련된 공식 H는 감마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중 유체의 점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건 뭐냐라는 거죠. 자, 점성은 유체의 끈적이는 성질이고, 자, 액체는 분자의 응집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기체는 분자의 운동량, 수송 혹은 분자의 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관련이 없는 건 가장 적은 것보다 중력이 가장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체의 점성은 뭐다? 유체가 유동할 시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은 다시 뭘로? 손실. 뭐의 손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고요. 서로 붙으려는 성질을 우리가 점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점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유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자의 운동, 분자의 응집력, 운동량, 수송 등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점성과 관련된 거 뮤는 로 곱하기 뉴 점성계수 뮤 절대 점성계수 뮤는 로 밀도 곱하기 뉴 동점성계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최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과 관계가 깊은 건 뭐냐라는 거죠. 자, 운동량 방정식 검사 최적에 관련된 내용은 동수역학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동수역학은 아직 안 배웠죠.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MA라는 게 운동량 방정식이고 얘는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즉 힘은 유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힘은 질량 곱하기 그 물체를 이동시키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량 방정식 그래서 얘기하는 얘는 뉴턴의 법칙 4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 운동량 방정식은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고 F는 MA,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에 관련돼. 그래서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을 틀리게 설명한 건 뭐냐라는 거죠.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은 자, 공식 어떻게 돼요? 전달능력 타우는 뷰 점성계수분의 속도구배 dy분의 dv에 관련된 공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점다 능력은 점성계수 뮤와 속도 기울기, 그쵸? 속도 9배 기울기의 곱이다. 얘는 어때요? 자, 맞는 내용이죠. 전다 능력은 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자, 얘가 커지면 전다 능력도 커진다, 비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속도 기울기가 0인 곳은 전다 능력이 0이다 라는 거죠. 그쵸? 얘가 0이면 곱이기 때문에 전다 능력도 여기 나온다 라는 거죠. 전다 능력은 점성계수 뮤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 즉 전다 능력 타우는 뮤 곱하기 속도 9배 dy분의 du 혹은 dv로 표시를 하는 거고, 자, 전다 능력 타우 절대 점도 뮤 압력 곱하기 시간. 전다 능력은 압력하고 단위가 동일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구식 점두계는 어떤 법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점두계를 측정하는 기구의 법칙과 원리 나온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점도를 측정할 때는 자, 측정 원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스토머 점도계, 맥미첼 점도계,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낙구식 점도계라고 했고요. 하겐 포화젤 법칙을 이용한 게 오스왈트, 세이볼트, 앵글러, 바베이, 레드우드 점도계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낙구식 점도계는 무슨 법칙?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을 한 거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것은 암기할 사항이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종종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에 대한 공식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뭐가요? 점성계수 뮤는 뭐다? 로 곱하기 밀도 곱하기 동점성계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와 점성계수, 다른 말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퍼 밀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죠. 뮤는 로 곱하기 뉴고 뉴는 로분의 뮤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계수가 0.9 포이즌이고 밀도가 950kg/입방미터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스토크스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동점성계수와 점성계수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동점성계수에 대한 공식이 알아야겠죠. 뉴는 로분의 뮤 공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스토크스는 단위가 센티미터의 제곱 세크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포이즈는 그램 퍼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 세크로 표시할 수가 있고 밀도는 950kg을 g으로 10의 3승 그램 곱하기 미터를 센티미터로 100cm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10의 6승 약분되고 3승에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10의 6승이죠. 얘는 3승 납분되면 10의 3승이고 자 이걸 계산해보면 0.94736 cm의 제곱 세크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9.47 곱하기 10의 1승을 표시를 하는 정답은 3번. 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점성계수에 대한 공식과 그 다음에 포이즈의 단위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스토크스의 단위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를 알아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온도 비체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1kg의 압력을 P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가열하여 절대온도 4T1까지 상승시키다.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 1은 뭐다? 1, W는 PV 공식이 1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PVT 관계, 얘가 일정할 때, 관계는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이죠. 그러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다? V2를 구하고, 1의 양은 압력의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샤르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뭐
T1분의 V1은 T2분의 V2 공식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V2다. 자, 그러면 T1분의 T2 곱하기 V1 값이죠. 자, T1 나중에 온도는 4T1이죠. 약분되면 나중에 부피는 몇 배로 늘어난다? 4배로 늘어나더라 라는 거고요. 자, 1의 양 W는 어떻게 된다? P의 V2-V1이죠. 그러면 나중 부피는 처음에 4배, 4배 하니까 계산해보면 3PV1, 그쵸? 1은 3배, 처음 부피가 3배 증가하는 정답은 3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압력이 0.2MPa에서 0.1MPa로 변할 때 처음과 나중의 최적비는 얼마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온도가 일정하는 것은 뭐다? dT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할 때 적용되는 공식은 보일의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P1, V1은 P2, V2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V2 값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일의 법칙 P1, V1은 P2, V2고, 자, 얘가 0.2MPa V1일 때 V2는 2MPa V2가 되는 거죠. 그러면 V2는 얼마다? 5V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자, V2는 어떻게 된다? P2분의 P1 곱하기 V1 값이 되는 거고, P2는 얼마? 1, P2는 얼마? 0.5에서 1로 된다라고 했죠. 1메가 파스칼. 그죠? 얘는 0.5 메가 파스칼 이렇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예, 예.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된다? 예. V1 값이 되는 거고, 그쵸? 얘가 0.2가 되죠? 얘는 5분의 V1 값이 된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V1 대 V2는 얘를 1일 V1이고 얘는 5분의 1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1대5, 5대1의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되니까 얘가 몇 배? 5배가 들어야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축소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문제 풀었던 거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